일단 미국에서 취업하고 그 다음에는 H1B로 계속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취업 자체보다도 취업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H1B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위험이 커졌다. 안녕하세요. 나무이민의 에릭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이민의 미국 공인회계사 신종우라고 합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일단 미국에서 취업하고 그 다음에는 H1B로 계속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많은 유학생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처럼 이게 완전히 같은 조건의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임금 수준이 높은 케이스가 더 유리한 구조로 이게 바뀌었잖아요. 취업에 성공을 해도 그리고 업무를 잘 해도 또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어도 결국에는 H1B는 추첨이라는 이 불확실성을 지나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유학생에게 진짜 문제는 취업 자체보다도 취업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느냐입니다. 특히 최근에 H1B 비자 양식이 새로 업데이트되면서 임금 수준이 채용 확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H1B에서 왜 임금 수준이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왜 유학생일수록 이 부분을 꼭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죠. 먼저 임금 수준. 임금 수준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미국 정부는 직무와 지역에 따라 통상 임금을 정해두고 그 임금을 다시 4단계로 나누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단계는 초급입니다.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고 대체로 상사나 선임자의 감독 아래에서 일하는 수준입니다. 2단계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단계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3단계는 경력직에 가까운 단계입니다. 복잡한 업무를 맡을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도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조직 안에서 핵심 업무를 맡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임금 수준에 따라서 추첨 확률 이것도 완전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은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더 유리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초급인 1단계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단계는 당첨 가능성이 약 15% 수준으로 거론되고 4단계는 60% 수준까지 이야기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신입이나 한국 유학생들처럼 그 유학생 출신 취업자는 처음부터 많이 불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대학을 막 졸업하고 현지 회사에 들어간 유학생은 초기 직무가 아무래도 초급 단계로 잡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초급 단계가 가장 불리한 구간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단 취업만 하면 그 다음에 H1B 넣어보자라는 생각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취업을 해도 그 직무가 몇 단계로 분류되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것만 들어보면 그 일부 회사들은 분명 비용을 아끼려고 일부러 낮은 단계로 신청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국 이민국은 특히 1단계 직책에 대해 정말 이 직무가 초급 직책이 맞느냐를 더 엄격하게 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임금 수준을 1단계로 넣어두고 직무 설명에는 프로젝트 관리, 독립적인 문제 해결 같은 내용을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건 초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직무 내용과 임금 수준이 맞지 않은 것은 아닌가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는 어렵게 써놓고 임금 수준은 낮게 잡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불일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민국이 의문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직무 내용이 신입 수준보다 지나치게 복잡해 보이는 경우나 독립적인 판단이나 고급 기술이 필요한 업무라고 적어 놓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무 요건이 맞는지, 임금 수준이 적절한지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보완 요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유학생 입장에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이걸 체크를 해야 할까요? 이제는 OPT 끝나고 H1B 넣어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의 직무가 몇 단계 수준으로 잡히는지, 그 수준이 추첨과 심사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유학생은 첫 직장이 초급 직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불리한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H1B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위험이 커졌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지금은 취업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학생일수록 그 다음 신분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더 빨리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비자 추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뉴스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많이 접하긴 했는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뭐 메타라던가 아마존이라던가 구글 같은 이런 곳에서도 대규모 감원이 이어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취업 비자를 어렵게 받아도 회사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팀이 없어지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취업 비자는 고용주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직장을 잃으면 체류 신분도 함께 위태로워집니다. 결국에는 H1B는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고 특히 초급 직책으로 시작하는 유학생에게는 더 좁은 문이 되고 있다는 점 오늘 꼭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임금 수준이 H1B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 만큼 특히 유학생일수록 처음부터 영주권까지 이어지는 장기 플랜을 설계해 두셔야 합니다. 음, 저희 나무이민이 특히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 유학생 신분에서 영주권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하고 설계를 해드리는 게 저희 나무이민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나무이민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도와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나무이민 에릭 대표였습니다. 나무이민의 미국 공인회계사 신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